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리플사 및 XRP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일단 소송 관련된 말말말 토레스 판사의 흰맨 문서를 공개하라 라는 명령 이후에 변호사들 더욱더 활기를 띠면서 여러가지 의견들을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 내가 봤을 때는 흰맨 연설 공개 후에, 즉 6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6월 13일 이후에 약식 판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토레스 판사가 흰맨 연설 공개일까지 약식 판결을 반드시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소송 초반부터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전 세계 모든 XRP 투자자들이 청문회라든지 공판을 지켜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으며, 앞으로 해당 판결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송이나 판결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흰맨 문서를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SEC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그들의 치부라고 볼 수 있는 흰맨 문서가 공개가 되게 생겼으니, 자, 그들은 방어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흰맨 문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쪽으로다가 여론몰이를 하려고 할 텐데, 그들이 주장했었던 것, 흰맨 연설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이것에 대해서 존 디트 변호사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63개의 이메일과 52개의 연설 초안은 개인의 의견이라는 태그를 붙이기에는 너무 많다. 연설 문서에는 SEC 임원의 의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을 단순히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SEC는 반드시 그들의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약식 재판 판결에 대한 기대와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리플사의 변호인단에서 한 명이 이탈했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카일리 치슬 킴 씨, 한국분이신 것 같은데요. 자, 어째서 이탈을 하게 된 것일까? 조금만 기다려서 만약에 승소하게 된다면 보너스 같은 것도 받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빵형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빵형의 예측 알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보다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면은 앞으로 약식 판결 같은 경우 몇 달이 아닌 몇 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지금 현재 미국 규제 압력을 고려해봤을 때 만약에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 리플사를 다시 설립할 수 있다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설립을 할 것이라면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소송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졌다라는 빵형. 그만큼 지금 소송이 그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리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들이 비트스탬프 글로벌 일부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비트스탬프의 지분을 어느 정도, 어느 가격에 인수를 했는지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비트스탬프 같은 경우는 과거에 ODL 파트너로서 많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으며, XRP 관련된 거래가 바이낸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거래소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정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빗썸 업비트가 잡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현재 XRP는 비트스탬프 전체 거래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XRP 유로 거래상의 인기가 가장 높다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비트스탬프 지분을 샀지만은 앞으로는 업비트나 빗썸 지분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국인들의 XRP 사랑 어마어마하죠.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리플사 같은 경우는 코인원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기도 했었으나 본격적으로 OD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빗썸이나 업비트의 지분을 좀 인수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한국보다는 스위스 및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들이 암호화폐 친화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10억 달러 현금을 준비금으로 갖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가지고 기업들을 인수할 것이다 라고 빵형은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송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사업도 꾸준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리플사.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할 점이 있는 것이, 만약에 미국에서의 규제 환경이 괜찮았었다면 리플사 같은 경우도 돈을 미국에도 투자를 했었겠죠. 미국 기업을 인수하고 더욱더 많은 채용을 한다라든지 그런 정도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미국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업계를 압박을 해버리니까
투자금이 해외로 유출이 됩니다. 그쵸? 지금 미국은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도 확실한 규제가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강압적인 정책이나 기조를 이어가는 한 리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미국에는 투자를 안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업계의 악동 혹은 또라이라 불리는 맥스 카이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죠. 찬양론자인데 그는 최근에 XRP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XRP는 무가치한 코인이다, 똥코인이다 라고, 잡코인이다 라고 비판을 한 것인데요. 정말 무가치하다라면은 신경을 끄면 되겠습니다. 무가치하면은 알아서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가치를 XRP는 최근에 이뤄내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었던 소식, 2022년 12월 27일 날 나왔었던 팔라우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팔라우, 작은 나라긴 하지만은 리플사와 협력해가지고 국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온 것입니다. 팔라우 같은 경우는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프라이빗 버전의 XRP 레저상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 및 발행을 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안전하고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스테이블 코인의 브리징, 외환 거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모든 거래를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3초 내로 완료가 가능하다.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더 빠른 지불과 최소 에너지 사용 및 탄소 중립을 이뤄낼 수가 있었다. 리플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팔라우는 더욱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들과 상인들의 채택을 이뤄낼 수가 있었는데 팔라우 시민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프라이빗 버전의 XRP 레저는 비즈니스나 소비자들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더욱더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자 채굴이 필요 없는 네이티브 통화인 XRP를 활용을 하고 있다. 중요한 부분이죠. 팔라우가 XRP 프라이빗 버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정 속에서 XRP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작은 나라이지만 국가 단위에서 XRP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 이 굉장한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이 성공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앞으로 미래가 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팔라우에서의 성공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이 XRP를 채택하는데, XRP 레저를 채택하는데 좋은 예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해당 자료의 출처는 유명 XRP 전문 유튜버시죠. 크립토 엘이 이분께서 공유를 해주신 자료입니다. 앞으로도 소송 및 채택 관련해가지고 기분 좋은 소식들 그리고 가격 상승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나온 소식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밭 도와주기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꼭 틀어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